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포함해서 같이 더불어서 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조금 더 큰 눈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 안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정복지에서도 더 필요하다. 나와 너를 감싸할 수 있는 거, 너는 범죄자, 너는 범죄자고 나는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원을 그린 것보다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큰 원을 그린다 그러면 너와 나의 큰 원으로 형제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더 큰 원으로 보다 더 큰 가치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간을 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원래 이제 예정된 대로 11시에 그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알코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모든 학대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에 대해서 아동 학대도 실은 알코올을 술 취한 상태에서 하고 노인 학대도 술 취한 상태도 하고 주로 지금까지 비행 같은 경우도 주로 술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1시에 하고 요즘에 핫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학교 폭력이거든요. 학교 폭력이 폭력 상황에서 공동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 관계가 미약해지면 서로 간에 거세게 이렇게 폭력적 상황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 화해놀이터 협의회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 입각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따가 10시 한 10분, 15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청소년 화해놀이터 협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경우가 남구 분쟁 해결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 지역사회 마을을 분쟁을 해결하는 지원하는 센터인데 그 지원하는 센터에서 오늘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가 마을 분쟁을 어떻게 좀 평화롭게 해결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학교도 지역의 마을이 하나요. 학교라는 것은 별도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을이고 한 아이를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역의 엄마만 필요하던 온 마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그런 폭력적 상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싸고 조금 더 큰 원을 그려서 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남으면 이제 제가 이론을 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또그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오시면 바로 시작하고 우리가 좀 연결하기를 하는 중간에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 할게요. 자, 5점 만점에서 몇 점인지 한 사람당 한 10초 정도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점 만점에서 한 4.5 정도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제 임의적인 해석인데 예수라는 말이 예스라는 말로 다 들렸어요. 예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예스 예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구나. 그래. 그리고 거기 거기에다가 그리고라는 말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네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틀려. 그래서 내가 틀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 입장에서 네가 맞아. 그리고 이 친구 입장에서도 이 친구 입장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맞으니까 같이 더 큰 원을 한번 그려보자.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김선웅, 김향숙, 박혜란, 김복성하고 순으로 한번 지나갈게요. 네. 네, 저는 오늘 4.5점 저는 정도 오늘 되는 것 같습니다. 4.5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요즘 정신적으로나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비가 오면서 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4.8 정도 됩니다. 요즘은 날씨도 정말 좋고요. 어제랑 그제랑 밖에도 좀 외출도 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란, 김옥순 학우님. 저는 오늘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희가 집을 내놨는데 집이 팔렸고 또 저희가 이사할 집을 이렇게 찾아서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홀가분하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5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김복선 학우님. 네, 저는 5점 만점에 4.5점 정도 되고요. 어제 언니네가 와서 좋은 시간 보내서 기분은 좋았는데 시험이 다가오니까 마음의 울렁증이 벌써 생겨서 한 5점 정도는 감점해서 4.5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영, 강상길, 박효심, 윤재현, 김행진 학우님으로 갈게요. 저는 오늘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여유롭게 준비를 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좀 너무 개운한 그런 기분으로 일어나가지고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정말 어저께 주일에 오전 예배와 저녁에 청년 예배를 섬기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맡아서 하게 됐었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를 주제를 가지고 콘티를 짜고 찬양을 인도를 했었는데 성도분들이나 저희 찬양팀들이나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꼈고, 오늘 정말 수업이 많이 기대가 되고 교정복지론이 매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시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겠구나 해서 4.5 정도 됩니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박효심 학우님. 저는 4.5점 정도 됩니다. 어제 꽃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손녀가 알러지 때문에 또 병원 가는데 제가 못 도와줘서 4.5점 정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현이. 윤재현 학우님. 예. 10점 만점에 3점이고요.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여가지고 좀 피곤해서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예. 김행진 학우님. 저는 오늘 기분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토요일 날 학교에 가서 수업도 듣고 교수님들도 뵙고 학부님들도 함께 수업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을 먹고, 요즘에 점심에 점심을 먹고 남편이랑 여기 그 학교 주변에 카페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를 둘러보고 있는데, 토요일 날에 그 카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는 없었지만 그 시간을, 30분의 시간을 막 빨리 달려가자 가가지고 그 차를 한 잔 시켜놓고 이렇게 딱 마시고 빨리 가자 하면서 학교 막 뛰어가는 그 기분이,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 기분이 오늘까지 와서 또 비까지 와주니 너무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교정 복지 시간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월요일 날에 정말 이 만남들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찬우, 유채영, 이은혜, 이혁이, 정준영 학우님 갈게요. 저는 5점 만점에 3점.
제가 지금 음소거를 시켜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클릭해 주세요. 음소거가 돼버려. 음을 켜주십시오. 네. 저는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왜냐면 제가 토요일에 운동을 하다가 발목에 멍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픈데 어제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정복지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채영학원님.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상쾌하고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4.7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혜 학원님. 네, 저는 4.5입니다. 네,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도 감사하게 즐겁게 공부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해서 4.5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이 학원님. 예, 4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푹 잤는데 좀 너무 푹 자가지고 좀 늦잠 자느라 살짝 늦어서 4점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준영 학원님. 정준영 학원님 켜주십시오. 들리시나요? 예. 저는 오늘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대로 못 자가지고 오늘 3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영 학원님 하셨어요? 저요? 예. 네, 했어요. 예, 그렇군요. 명도연, 송선영, 윤은지, 김경 학원님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 순서가 되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준비하려고 봤더니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노트북을 여러 번 껐다 켰다 하느라 조금 당황해가지고 오늘 기분 한 3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가족들하고 맛집 투어를 다니는데 어제 너무 즐겼더니 아침에 비도 오고 해서 이렇게 좀 4.3까지 내려갔다가 차 한잔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분이 4.5점인데요. 이유는 제가 아침 수업을 원래 일어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월요일 아침 수업이 솔직히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데 어젯밤에 자기 전에 오늘은 진짜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좀 사람같이 해가지고 수업을 듣자 했는데 그걸 지켜가지고 기분이 좀 좋고 마이너스 0.5점은 이제 오늘 열람실을 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가기 싫어질 것 같아가지고 마이너스 0.5점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김경아 사원님. 네, 저는 5점입니다. 어제 가만히 있는 차를 옆에서 우리 차를 박살을 내놔가지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차를 너무 제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이세영 학원님. 저는 5점 만점에 4.3을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어제 주일 예배 때 정말 이제 잠깐 목사님께 이제 찬양인들 이제 잠깐 막 이제 해갖고 이제 저희 교회 그 분위기에 맞게 정말 저는 열심히 이제 뛰었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성도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저를 보면서 너무나 은혜 되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 수업이다 보니까 또 제가 일을 막 이제 한 2시간 전에 마치고 와갖고 매우 피곤한 상태여서 마이너스 0.7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한 밤새 일을 하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세영 학원님. 저는 기분이 오늘 또 5점입니다. 비도 너무너무 예쁘게 오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5점입니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 안 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 신주환. 네. 음. 오늘 제 기분은 4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지난주에 집을 갔다 왔고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서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이 좀 먹통해가지고 안 들어가져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옆방 와이파이 쓰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분은 4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잠깐만요. 자, 오늘 우리 강사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예.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이제 제가 어저께 해준 것들 한번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실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교정 대상자다 그러면은 남성 위주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실은 전에 없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르신 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들의 이제 범죄율이 많이 되면서 그 대상자들을 위한 교정복지적인 접근이 새롭게 개별화 측면에서 해야 된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그래서 개별화를 해야 된다. 개인적 특성에 맞춰서 잘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획일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좀 피해자라고 주로 생각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떠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로 교정교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주로 남성 위주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여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된 대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성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는데요. 이제 아까 로언 브롤이라는 사람들은 여성의 조금 여권주의자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소리가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구조이며 그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적 감각이 부족하고 물질적 유혹이 약하여 범죄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렇게도 또 도덕적 감각인 제가 봐서는 더 높은 것 같은데 물질적 유혹이 약하다. 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는데 달리 의견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성 범죄의 원인이 이렇게 사회 구조가 많이 빼서 개방화됐다. 개방화된 사회 구조. 그다음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고 또 노동시장에 이제 사회 참여도 하게 되고 경제 활동도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가족제도가 옛날에 이제 대가족제도 있으면서 어떤 간섭과 규제에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손님들이 오셨네요. 제가 한번 손님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우리 거 소개 드릴게요. 예, 예. 저희는 심적으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우리 그럼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교수님 강의 시간에 예. 보는데 아니 이제 소개를 겸사겸사 하려고 지금. 그럼 그냥 소개만 하시고 저희는 빠져 나가면 그래?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경황이 없는. 잠깐만 그러면 아니 우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이게 우리가 그 사업을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희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업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걸 조금 말씀드려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번에 바뀐 원장님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야기가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또 수업 중이시고 그래서 수업 하시는 것이 잠깐 우리 앉으세요 이야기 나누는 그러면 저쪽 가서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기회만 봐서 그러셔 예. 우리가 1타 2피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설명을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학교 폭력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에서 학교 폭력 관련된 법으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고 피해자 가해자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법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응보적 관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친구들이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어려움 이제 다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한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친한 친구들을 이제 법으로다 보면 관계가 좀 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의 관계를 좀 회복하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하는데 저희 청소년 화이놀이터 협의회는 이 놀이터라는 명칭은 청소년들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나 안전한 공간을 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화이놀이터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적인 서클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만나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 화이놀이터 협의회는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고요. 전승희준 교장 선생님, 우리 박경원 교수, 이정익 교수님, 국장님 한 분, 갈등 조정과 부조정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업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주 사업 내용들이 이렇게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해서 주로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학교 폭력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신고를 잘 해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담기구에서 그것을 신청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학교폭력이 이제 위원회로 가가지고 학교폭력이 객관적으로 처리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받아요. 그런데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적 공동체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회복적 서클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회복적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회복적 서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로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RC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회복적 서클이나 갈등 조정자 양성 교육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력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복적 서클 진행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강주시에서 저희가 강주광역시 교육청의 관계회복 지원기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섭외가 됐는데 이 지원기관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요. 아, 이 친구들은 이제 갈등 조정을 좀 해주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인력들 있잖아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갈등 조정 전문가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후에 당사자 및 영향받는 사람, 피해자, 가족 및 학교 관계자들이 이제 그 동의가 되면 이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돼서 둘 사이에 잘 이제 당사자끼리 관리가 되면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다시 학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피해자 가해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 조정 이후에 피해자가 학급 내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학급 단위 RC, 학급 단위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RC를 진행하고 또 그 친구들 중에서는 또 어떤 원가족이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족을 이렇게 지원하는 RC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RC가 잘 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계속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활동 조정가들의 역량을 향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서클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 내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대화 모임이고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회복적 서클에 대한 대화 규칙을 통해 서로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마음과 원하는 바를 공유하고 책임 관계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 오면은 사전에 개별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나서 본서클에서는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후에 약속한 것이 잘 지켜졌는데 같이 또 사후에 모임을 갖는데 사전 서클에서는 영향받는 개개인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그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이러한 우리가 서클 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를 하겠는지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동의가 되면 전체 본서클에 이제 모여가지고 갈등 당사자 및 영향받는 사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규칙에 따라 회복적 서클을 지원하는데 이때 이제 신사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보장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아니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신사협정을 딱 맺고 그 다음에 갈등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발생한 일로 인해서 지금 어떤지 또 그 행동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부탁하거나 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서로 약속을 이렇게 잡아요. 이행 동의라고 그러는데 잡고.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 본서클에서 이행 동의가 되면 이것이 잘 지켜졌는지 사후에 한번 모임을 가져요. 또 일정 기간 동안 지난 후에 약속을 갖는데 이때 이제 약속을 환기하고 지난번에 약속 지킨 것 관련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또 혹시 그 잘 지켜졌던 것은 어떤 것인지 축하하거나 감사할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화된 것이 뭐냐면 실은 갈등이라는 것이 실 학급 내에서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학급이 신뢰로운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 선생님들이 학급 내가 좀 신뢰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경쟁 문화가 된다든지 너무 경직된 문화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또는 방관자 문화, 피해에 대해서 방관하는 문화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학급 같은 경우나 좀 어려움이 있는 내지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급 회복 지원 서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급이 그 학급 내에서
충분하게 신뢰로운 학급이 될 수 있도록 존중의 약속을 정하고 또 그 존중의 약속 가운데에서 그 갈등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학급 회복 지원 서클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학급에 오기 전부터 이제 원가족 안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원가족이 원한다 그러면 원가족의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서클을 위협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 폭력 관련 신청 절차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해주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신청 대상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회복 진행 장소는 학교 및 기타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청소년 마이너리티 협의회하고 우리가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센터라고 광주 마을 해결 지원 센터라고 있거든요. 지역에 거기 한 50군데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하면 여기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MOU 기관들이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또는 청소년 마이너리티 협의회, 한국지역사회 갈등, 한국사회갈등조정학회, 한국지역사회 갈등조정학회, 광주마을 분쟁해결지원센터, 기타 초중고 학교 이렇게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금 우리 분쟁해결센터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저희 안에 학교 오시면은 이 앞에 우리가 종합과 안에 왼쪽에 보면은 호신 소통방이 있어요. 이 호신 소통방에서 학교 내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으면은 갈등 예방 활동도 하고 옛날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매주 수요일 날 점심은 소통의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료로 차도 나눠주시고 혹시 우리가 좀 갈등 조정할 일이 있으면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하라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해줍니다. 학급 내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학급 간에 학생들 싸운다든지 또 뭐 그런 경우를 몇 건 우리 저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예방 활동도 하고 또 신청 받아갖고 조정도 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저희 청소년 마이너리티 협의회가 이제 특별히 숭유중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윈윈해서 갈 수 있다는 대화법을 가르쳐주고 또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회복적 대화법을 통해서 서로 윈윈해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도 그 미약한 어떤 학급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방, 해결, 사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은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실은 정부에서 한 1년에 예산이 한 600만 원 줘요. 600만 원 주는데 그 비용인데 우리 이제 저희 협의회에서 이제 협의회에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월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것은 뭐 평화의 사역이니까 이것을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둘 다를 품을 수 있는 화해의 사역이라고 저는 화해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지역사회를 품고 그들이 평화적인 어떤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잘 몰라 이번에 교육청에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오후에 4시에 또 저기 약 한 100개 되는 학교의 학년부장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학교 폭력이 되면 어떻게 신고해 갖고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과정도 한 꼭지가 있고 저희처럼 그러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가 화해 조정 가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300개 되는 학교에 저희가 하는데 지금 한 기간 갖고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얘기해 보니까 이런 평화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끼리도 또 싸우더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이게 참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고 안고 보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저는 이제 그래서 품안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품고 안고 보듬고 가자. 내가 차이가 있더라도 품고 안고 보듬고 하고 예수님처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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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예,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우리 입장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입장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러는 것이 있는데 어찌 너와 내가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다 더 큰 원을 그리면서 같이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업들을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어떤 사회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빛이 있는 반면에 그림자의 일도 있고 그림자의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림자의 일과 그림자의 사람을 품지 않으면 빛도 없다. 실은 빛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품을 때에 빛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줘야만이 빛이 활발하는 거거든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고 나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른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내 측면에 본다면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을 품고 안고 보듬고 가는 거.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품고 안고 가는 그런 자세가 교정 사회복지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청소년 화이너리터 협의회에 또 이러한 그 사역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40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우리 이야기하고 또 제가 우리 이제 그 중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범죄, 여성범죄 아까 비율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범죄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보니까 약 18%, 15에서 18%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이제 여기 아까 여기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사기잖아요. 이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갖고 뭐 마음껏 막 어떤 사기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사업하다가 돈 빌렸는데 못 갚나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런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도소 가면은 뭐 나쁜 사람은 온 것 같은데 실은 돈을 못 갚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네모칸이니까 교특법 그러니까 교통사고 내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근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빨간 거니까 폭행.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니까 절도. 그 다음에 도로교 음주.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은 도로교통법 때문에 간다든지 이런 특성에 의해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별도 보면은 주로 이제 연령별에서는 주로 40대에서 50대가 주로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범죄자의 생활 정도는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비율이 굉장히 덜 많고 그다음에 중류층 이렇게 그다음에 결혼 관계에서는 여성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혼자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비적인 것 같아요. 인구 자체가 이제 기혼자가 많으니까요. 여성 범죄 문제와 교정복 차원에서는 이제 여성 전용 교정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성 수용 시설이 적다 보니까 호실당 적정 인원이 과하게 이렇게 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고 남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성 전용 교정 시설 확충도 필요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취업하고 있다. 이 달리 이야기하면 뭐 미용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짐으로써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직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의 어떤 여성 전통적 여성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어서 배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 가족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남자가 아버지가 교도소 들어가도 가족이 힘든데 여성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부부 관계가 깨지고 양육도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녀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깊이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초범자나 우발적 행위자에 대한 사회나 처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범죄를 너무 교도 수용할 것이 아니고 어떤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서 시설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면 노인과 관련된 걸 보면 노인 범죄의 원인은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팽배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인복지를 가르치면서 그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대 간의 교대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절망감이 느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비행에 노출되는 그런 거고 있다. 노인 범죄의 실태를 보니까 고령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이렇게 추세다. 그만큼 인구가 많아진 거죠. 어르신들의 이제 범죄 행위를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는 여성은 사기가 많았잖아요. 여기는 교통법, 그러니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교도소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시커멓 도교법, 이게 음료, 이것은 뭐냐면은 저기요, 그 뭐죠? 뭐지? 그 음주운전도 좀 급격하게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의 폭행 건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가 절도, 그 다음에 사기 이런 식으로 순이네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교통사고 그것도 좀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주로 여기 65세 70세가 58%, 그 이상이 4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수준도 주로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비율이 굉장히 높고 결혼 관계에서는 또 기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범죄율이 많이 노출된 경우도 있다. 강력 범죄 흉악 연령별 비율을 보니까 살인 같은 경우가 보면은요. 예. 여기서 보니까 약 한 40대에서 50대가 굉장히 비율이 높죠. 약 61세도 13%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이렇게 되고 강도 같은 경우도 예, 30대가 강도가 제일 높네요. 그다음에 요즘에 18세 이하도 요즘에 절도, 이것이 지금 요즘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이 절도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방화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이 방화가요 40대 50대가 많아요. 이렇게 방화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30대 이렇게 비율이 좀 높이, 그다음에 19세 25세도 성폭력이 이게 노출된 거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범죄의 문제점과 교정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노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상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노인 전용 교정 시설을 조금 설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예, 일반 노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위에다가 좀 이렇게 그 노인에 특화해가지고 하는 거 필요하죠. 그다음에 노인 출소자의 사회복지 지원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가지고 출소에 들어왔다가 노인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젊었을 때 들어와가지고 노인이 돼서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고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랜 수행 경험을 막 10년, 20년 하다가
나갔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노인 돼 가지고 출소했을 때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일반인들도 있다가 노인이 되고 그러면 나가면 힘든데 이런 것이 좀 있는 거죠. 그다음 노인 범죄에 대한 뭐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다. 소년법처럼 노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필요하다. 자, 정신질환자, 조현병, 망상장애, 기분장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범죄로 노출이 되는데요. 이게 범죄의 실태도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결혼 관계를 보면은 정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혼인 경우가 유배우자의 비율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적지 않게 미혼인 경우가 실은 더 많다는 거지. 정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많다. 예. 치료 감호소 과밀 수용 문제는 너무 이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는 그 이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치료 요즘 워낙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잘 물론 지금 현재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많이 생겼다. 외국인 범죄 입국자는 1356만 9,509명. 요정 2007년 그러는데 요 말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일단 이건 스킵하고요. 자, 보니까 외국인 범죄 같은 경우가 폭행 사건이 뭐 14%, 그다음에가 이제 뭐 도교법도 많죠. 약 17%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도소 간다 생각을 못 했잖아요. 이게 의외로 합의를 못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특법, 아까 이제 음주 같은 거 이런 것들, 상해, 사기, 절도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연령별 보니까 이제 취업에서 왔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주로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옛날에 이제 피고용인으로서 많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들이 오면서 범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 범죄에서 외국인 전담 교도소 확충 및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천안교도소가 이렇게 하나 있긴 하는데 같이 외국인과 분리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외국인을 위한 화해복지 지원도 필요하다. 무조건 쫓아버릴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사회복귀해서 다시 그 사회에서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잘 어떤 직업훈련이라든지 자격증을 따게 해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40분짜리인데 간략하게 제가 이제 자료를 사전 영상을 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부분들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정책적 제안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특별히 이제 지역의 갈등이라든지 학교 폭력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요,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연루가 돼서 가해자로 딱 지목이 되면 중학교로 올라가. 그러면 거기서 더 거세가 돼.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 피해가 하는 애들이 또 그 중학교 때 가해자가 돼. 이렇게 해다가 더 사고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로 가. 그래서 소년원으로 가. 그러다가 이제 소년원에 한 번 하다가 이제 성인 교도소로 가가지고 평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고리를 교도소 안에도 중요한데 아까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처럼 또는 지역의 분쟁 해결센터처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잘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오셨는데 잠깐 우리 10분 쉬고 또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런 부분들이 알코올과 관련이 돼 있어서 알코올의 문제가 어떤 식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또 좀 쉬었다가 우리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사후 구글 해가지고 바로 해서 올리라고 해. 네. 우리 선생님이 잠깐만요. 네. 뭐라고 돼 있을까 선생님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현민입니다. 강현. 네.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지금 사후 것은 여기가 없나? 사업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사후 네, 것이에요? 네, 사업. 여기 끝나면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여기 활성화 시켜주세요. 네. 다 하십시오. 지금 이제 출석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이것을. 이세영 씨랑 찬우랑, 성장은, 자, 재현이랑, 자, 여기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예,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렵게 저희 또 교정복지의 알코올은 빠질 수가 없죠. 예, 이 알코올이 지금 실은 비행이나 폭력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우리 저기 지역의 알코올 남구 중독관리센터에 우리 강형민 선생님과 맹민희 네. 예, 선생님 간호사면서 상담사인 선생님이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강의해 주실 건데요. 알차게 몇 분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40분 정도. 네, 40분. 한 35분 정도. 35분. 네. 빨리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끝나고 소감을 좀 나눠야 돼서 알겠습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한 35분이나 지금 몇 분이죠? 5분이니까 30분 정도 돼요. 30분. 네, 알겠습니다. 30분 정도 하고 빠르게. 또 질문도 받고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 오신 선생님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자, 그러면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나온 강현민 상담사와 맹민희 상담사예요.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한번 알아볼 것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코올 중독, 이 중독의 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나무는 본디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가 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나쁜 유전적인 인자,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슬픔, 수치심 이렇게 나쁜 유전적인 요인을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러한 중독의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을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 선생님들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추후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면은 저희 같은 상담센터나 아니면 병원 이렇게 알려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옛날부터 술은 제사에도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나가서 들어보면 뭐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술자리가 좋아서 아니면 단지 술이 좋아서 이렇게 술을 마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어디트 자기 평가지를 하나 드렸을 거예요. 다들 체크하셨죠? 체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때 체크할 때에는 점수가 안 나와 있었어요. 지금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랬구나 총점을 한번 매겨보시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혹시나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술 문제가 걱정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와야겠다 하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총점을 매겨보시면 이 어디트 진단 척도에 맞는 점수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그 구글로 먼저 드렸어요. 근데 점수만 안 나와 있어서 총점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설문지를 받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술을 안 드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드시는 학우분들이 조금 있어서 일단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드리진 못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 정도 점수에 있겠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저희는 정상 음주군,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 이렇게 점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음주군은 남성은 9점까지, 여성은 5점까지, 위험 음주군은 남성은 10점에서 19점, 여성은 6점부터 9점,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 같은 경우에는 20점부터 40점, 여성은 10점부터 40점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남성과 여성의 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혹시 뭐 질문을 해주실까요? 혹시 은지 학생 왜 점수가 차이가 날까요? 목소리 켜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신체 구조가 남성이 조금 더 술을 잘 받지 않나 이런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게 남성과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알코올에 더욱더 취약하다라고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고 하지만 개개인의 편차는 다 달라요. 그 점을 일단 알려주시고 저희가 일단은 점수 상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절반 정도를 평가를 기준을 나누고 있고 65세 노인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점수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신체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음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학우분들이 하시고 있는 음주 습관들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시고 과음을 하지 않고 이런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위험 음주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음주 습관들을 조금은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 같은 경우에는 음주 습관을 넘어서 지금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에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같은 상담센터나 아니면은 병의원 가셔서 상담이나 외래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저희가 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강의를 좀 나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잦은 음주와 폭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단지 내가 많이 마셔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요. 단순히 1년, 2년 만에 생기는 알코올 의존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20년 이상 내가 알코올 의존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그렇게 병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학우분들이 조금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뒤를 돌아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별 나라별 위험 음주 비교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OECD 나라별 위험 음주 중에 약 2배에서 3배 정도나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 위험하게 마시고 있다라는 이러한 통계치가 있습니다. 다음 고위험 음주율과 월간 음주율 이렇게 있는데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제가 교육을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최근 2019년
통계 기준치로는 월간 음주율이 60.2%,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이 19%가 나왔더라고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조금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을 나가면 가장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내가 봐왔던 친구나 가족들 중에 있는 술버릇 아니면은 자신의 술버릇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효기 학생? 예. 왜요? 혹시 술버릇이 어떤 술버릇이 있을까요? 저는 음주 같은 걸 못해서 주변에서 봤던 술버릇들이 있을까요? 저 주변에 그렇게 술을 마신 사람이 본 많이 적이 마시는 없어요. 친구. 그러면 혹시 드라마나 영화상에서 나오는 술버릇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걸을 때 정상적으로 못 걸거나 아니면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얼굴이 벌개지거나 이 정도만 합니다. 맞아요. 삐뚤삐뚤 걸어가는 친구들도 있죠. 그 다음에 도현 학생?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나 뭐 예능상에서 봤던 그런 걸로는 뭐 결제하는 버릇 봤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자기가 결제하는 친구들. 맞아요. 되게 많은 술버릇들이 있어요. 정말 각기각색의 술버릇들이 있는데 제 친구는 그 플랜카드라고 하죠. 뭐 약간 서 있는 약간 입간판들을 집에 챙겨가더라고요. 술만 취하면.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우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많은 술버릇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 보편적인 술버릇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 난폭해지는 사람, 우는 사람, 조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러한 술버릇들이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술버릇들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 알코올이 뇌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해서 알코올을 흙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는 맞지 않고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억제는 마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전두엽,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뇌의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비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로카 영역은 혀가 꼬부라지는 사람, 그리고 손에 아까 효기 학생이 알려준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변형계와 해마 부분이 있어요. 혹시 필름이 끊겨보신 학우분 있을까요? 술을 마시고? 아무도 안 계실까요? 다행이네요. 이 뇌를 기억하는 이 해마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술을 자주 마시면 뇌가 쪼그라든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 뇌 질환 중에 하나이고 MRI 사진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 많이 마시면 알코올 의존이 되면 뇌가 쪼그라든다고 하잖아요. 42세 알코올 중독자분은 20살 때부터 소주 2병에서 3병을 매일같이 드신 분의 뇌예요. 그리고 42세 정상인의 뇌를 보면은 뇌실 부분이 되게 쪼그라들어 있고 저는 호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건 호두와 되게 방금 갔다 온 호두처럼 뇌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뇌 분을 보시면은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흔히 말하는 알코올성 치매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분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알코올 중독자와 정상인을 앉혀놓고 술병이나 아니면 술을 마시는 영상을 보여줬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쾌락증추라는 그러한 신호인데요. 바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알코올 중독자의 뇌에는 이러한 쾌락적인 신호가 뇌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만 봐도. 술만 봐도. 술만 보고 내가 술을 마시는 영상만 봤을 때도 나는 내 마음으로는 그냥 그런갑다 라고 넘어갈 수 있고, 나는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라고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쾌락적으로 내가 이걸 마시면 행복해지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간이에요. 저희 간. 정상간, 지방간, 지방간에서 음주를 더욱더 많이 하거나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 경화, 간암까지도 가는데요.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금주, 단주를 하다 보면 정상간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간 경화나 간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이식 말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맨 처음에 닿는 구강, 식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 대장, 췌장, 특히 성기능 저하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조금은 뒤바뀐다거나 그러한 현상들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해요. 저희 알코올은 저희 몸에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단 하나도 없어요. 흔히 말하는 약주라고 하죠. 백화소주, 산삼주, 말벌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골 분들이 이런 거 한 잔 마시면은 더욱더 원기 회복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래도 술을 드실 때는 안주와 함께 술을 드셔라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가족. 저희가 알코올 상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가족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가족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개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분들,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에 관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게 또다시 술병을 집어든 엄마 지수 씨.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음주. 왜 엄마는 두 딸을 두고 이토록 술에만 의존하는 걸까요? 웬일로 금세 자리를 일어난다 했더니 한참 잠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술주정을 퍼부어댑니다. 내가 이제 승리가 나오나 봐. 니들 아주 계약하는. 야! 덩어리가 시끄러니까 말 걸지 마. 아이씨! 너한테 안 맞으려고 한 걸. 진짜! 내가 이러냐? 이런 게 공부한 거 같아. 너를 보고 뭐라 한다냐? 바빠지라는 거야. 술에 취할 때마다 계속되는 엄마의 폭력과 폭언. 엄마의 술주정에 이골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지진 않습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 거북이와 대화하는 지수 씨. 지수 씨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결국 엄마의 술주정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민혜. 이대로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처 없이 거리를 걷던 민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민혜가 찾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뭐야? 아빠, 왜? 뭐해? 어? 뭐해? 밖에 나왔는데. 아, 그래? 응. 왜? 어저께 엄마가 술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도저히 갈 상황이 못 됐어. 괜찮아. 한창 예민할 나이인 사춘기 중학생. 민혜와 민선이에겐 남들과 다른 일상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건가? 아까 켜져 있었는데. 네, 꺼집니다. 꺼집니다. 이거요? 네. 이거요? 처음부터. 잠깐만. 네, 한번 네, 소리는 나가고 있죠?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그 영상 보시고 오셨죠? 저희가 이렇게 자녀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우원가족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님들까지도 되게 힘들어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중독의 나무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은 일반인 자녀보다 약 3배에서 4배나 높다라고 해요. 그만큼 저희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코올 중독은 가족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교정복지론 하실 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로 교도소로 가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를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윤창호 씨 아시죠? 윤창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한폭 꺾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단속을 많이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한풀 꺾인 게 꾸준하게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발생 비율에 대해서는 경찰관 분들도 조금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저희가 면허 취소, 정지 수치에 대해서 0.03과 0.08로 다운됐거든요. 특히나 주변에 술 한잔 먹고 운전대 잡으시는 친구나 그런 친구들 있으면 꼭 만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은 그런 피해자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주 상태로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약 44%, 10대부터 70대까지 24%부터 가장 많게는 55%까지 나온다고 해요.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 제가 앞에 말을 했듯이 우리 알코올은 뇌를 마비시키는 전두엽 부분을 이성과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 한 잔만 먹으면은 나는 죽어버려야겠다. 극심한 우울감이라던가 불안감에 빠지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톱스타. 우리 관련 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술 먹고 자살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냥 정말 힘들어서 자살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다음 한 달이나 2달 사이에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핀란드가 저희 나라보다 훨씬 자살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한 게 무엇이냐면 매스컴, 언론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모두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과 뭐 어떤 정책들이 많이 맞물려서 현재는 핀란드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 알코올 관련 범죄의 크기를 보시면은 음주운전이 35만 명, 뭐 주치폭력 12만 5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훈방 조치가 약 50만 명이나 돼요. 이 훈방 조치에 의해서 적절한 뭐 상담이라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일 최근에 교도소에 나오신 조두순 씨 되게 유명하시죠. 그리고 김수철, 오원춘, 김길태 분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사시면서 한 번쯤은 다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성폭행 아니면 강간, 살인 등을 저지르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 교도소에 가기 전에 했던 말들이 나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음주 습관은 제가 고치라고 하는 이유는 음주 습관이 결국은 주치 폭력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 폭력을 300명을 잡았더니 살인율이 약 31%나 줄었다. 그만큼 술 먹고 우리 뇌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들이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술 한 잔, 물 한 잔을 먹기를 추천드리고 있고 대화와 함께 오래 천천히 공복에 술 마시지 않기, 숙취 해소를 말하고 있고 하지 말기는 과음이나 폭음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폭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을 나가면은 폭탄주가 대부분 다 맛있다라고 하세요.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다 맛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폭탄주가 약 12도에서 15도 되는데 저희 신체에 가장 빨리 흡수되는 도수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취할 수 있는 도수라고 말할 수 있죠. 음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장의 심혈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고 약물과 같이 복용. 약사분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약을 주면서 음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간질환, 간의 리스크가 더욱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는 호기심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 초기 의존 단계에서는 내가 먹는 양이 늘어나고 잦은 횟수가 늘어나고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내가 술 없이 못 살게 되고 만성 의존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술독에 빠져드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코올 하나의 중독만 보는 게 아니라 알코올은 약물, 인터넷, 니코틴, 도박, 뭐 쇼핑, 성 등등 우울, 불안 등의 이러한 공존 이완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의 병이라던가 아니면 공존 이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OX 퀴즈는 제가 강의가 끝난 후에 제가 전 척도지 하나 했었잖아요. 구글. 그거를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교육했던 내용 한 번씩 되새기시면서 교육 강사께서 이러셨구나 하고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OX 퀴즈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음주는 불면증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음주를 하면은 잠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수면에는 약 4단계가 있어요. 수면에 4단계가 있는데 3, 4단계가 깊은 수면을 하는 단계예요. 하지만 우리 이 알코올 물질이란 거는 우리 뇌를 자극을 해서 수면의 1, 2단계까지만 들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더 개운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30분까지 조금 말씀하셔서 빨리 말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예, 오늘 짧은 시간인데 아주 유익하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도 실은 아까 이제 특별 많은 그 범죄 가해자들의 특성 중에서 네, 술을 먹고 폭행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음주운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굉장히 절묘하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예, 이렇게 유용한 설명의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또는 오늘 앞 시간 뭐 이제 저희가 학교폭력안에서 폭력상황에서 회복적 서클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특별한 어떤 여성이나 정신장애인들, 정신질환,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 이것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새로 알게 된 점, 또 질문 이런 것도 있으시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길, 김복순, 박계란, 우리 최찬우, 김향수 학우님 순으로 갈게요.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그 막걸리를 드시면서 늘 일을 보셔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늘 한단 말이에요. 술보다 좀 물을 드셔보시라고. 근데 물은 아예 안 드시고 식사를 하시더라도 막걸리를 옆에 두시고 드시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들도 음주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를 해요. 근데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을 맨 처음에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을 두고 조금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사업이나 자기의 영업을 할 때 술을 먹고 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라고 조금은 일깨워 주시고, 제가 보내드린 그 어디트 척도지 있잖아요. 그런 척도지를 보시면은 그 1번부터 3번 문항은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4번부터 10번 문항은 저희 중독, 내성, 금단,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수를 보시고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가 조금 있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고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조금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구 지역에도 기관이 있는 거죠? 이런 기관이. 네, 저희는 광주 5개 구에 전부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복순 학우님.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중독이 오랫동안 마셔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간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그 신경을 억제하는 뭐 흥분제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그 마비시키는 그런 억제제인 것을 알아서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조금 술을 마시긴 하는데 오늘 배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요. 이 음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 자녀들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통해서 많이 마시면 이게 중독된 뇌가 엄청 쪼그라든다라는 걸 보고 엄청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술 먹으면 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이유는 위가 되게 아프죠. 왜냐하면 저희 알코올을 위산이 역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현상도 있고, 뭐 안주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은 매운 안주를 먹었거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다만 술을 먹었을 때 저희 아까 신체 건강 관리에서 대장 쪽도 보셨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대장이나 소장도 안 좋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통증을
치료하는 건 아닌 것처럼 혹시 숙취할 때 먹는 그런 약들도 진짜로 숙취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통제처럼 느끼지만 못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숙취해소제에 대해서 숙취해소제 안에는 비타민 같은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먹었을 때 숙취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뭐 간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 같은 거를 분해하고 대사하잖아요. 근데 간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마실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먹었을 때 이제 뭐 간이 염증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술을 먹고 간이 뭐 안 좋고 그러면은 내과에 방문해서 이제 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알코올 의존 중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약 먹으면은 술 안 먹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방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갈망을 통제하는 약물, 그러니까 술이 생각나는 거를 조금을 못하는 약물이라 또 금단 증상을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약물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본인의 의지가 보통 가장 중요하거든요. 치료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술을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보통 입원을 하고 이후에 지역사회에 나와셔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영이. 준영이 준비되는 동안에 이은혜, 명도연, 정선영, 성장은 하고님 순으로 한번 갈게요. 저는 알코올이 흥분제인 줄 알았는데 전두엽 억제제여서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원인이 어렸을 때 자라오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요. 부부의 그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사회의 행복이고 나라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알코올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 기분이 들뜨고 신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흥분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하는 억제제라는 거 오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이 가족병이라는 거에 그 단어에 있어서 마음속에 조금 크게 띵한 것 같아요. 오늘 대내, 중내, 간내 뭐 해마해가지고 내 구역별로 술에 취하면은 뭐 비틀거린다거나 뭐 필름이 끊긴다거나 뭐 그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배웠는데 되게 새로웠고 좀 좋은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한 음주는 이제 주변인도 힘들게 하고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걸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행진, 김경아, 송선영, 김선웅, 유채영 학원님 순으로 갈까요? 네, 그럼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술 한 잔, 물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덜 취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덜 네. 취합니까 그러면? 그럼 네. 선생님 술을 풀기 위해서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술이 너무 취하니까 해장국을 안 마시고 속 풀어야지 하고 술을 또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중독입니까? 네, 저희가 해장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척도지에 아마 질문지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알코올 의존 중독이 되신 분들은 술을 먹어야 내 몸의 100%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우리 뇌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내 80%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뇌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장술을 마시는 이유가 내 몸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뇌를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100%까지 차기 때문에 또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내가 오랫동안 안 마셨을 때 금단 증상이라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크게는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손이 떨리는 증상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몸에서 이제 이런 떨림 외에도 뭐 몸이 기력이 갑자기 쇠해진다거나 내가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거 이런 게 갑자기 느껴지면 몸이 불안하니까는 또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런 증상들이 또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금단 증상이고,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술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골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누구실까요? 김경아 사모님. 아, 전가요?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술을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성인식이라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술을 접하기도 하고 아까 유럽에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매체에서 직간접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자살부터 해서 이것이 첫째 문제이고 또 술을 마심으로 해가지고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도 이 주위에서 많은 직간접적으로 이 나이 되니까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떠는 자녀들 또 뇌가 어쨌든 마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고 아이들은 또 지네끼리 가오를 잡는다고 이 아이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도 너무 많이 알아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들 그 아이들은 지옥 같은 데서 뛰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노인들도 똑같고 저항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화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좀 있는데요. 네.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이 안 오면 딱 이렇게 한 잔 정도만 마시면 이렇게 잠을 잘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잔 것보다 술을 마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고요. 아까 보면은 술을 자주 마시면 많이가 아니라 자주 마시면 뇌가 쪼그라든다고 이렇게 문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주의 기준은 어느 정도고 양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구에서 잠깐 봤는데 그 질문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맥주가 위스키 이런 것보다 더 낫다 아까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네. 강의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총 3가지네요. 제가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맥주가 위스키를 마시는 것보다 좀 더 낫냐라는 거는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술은 우리 인체에 해로워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저희가 표준 잔이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술에 맞는 표준 잔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소주는 소주잔, 조그만한 거, 맥주는 맥주잔, 와인은 와인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이 한 잔에 들어있는 저희 순수 알코올 함유량은 약 16에서 18g 다 비슷해요. 그래서 맥주 한 잔을 마신 사람과 소주 한 잔을 마신 사람이 누가 더 많이 마셨냐? 라고 보통 뭐 술래기 이런 게 하잖아요. 너는 소주 먹고 나는 맥주 먹었으니까 소주 먹고 내가 더 많이 먹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마셔야 되냐, 어느 정도 자주 마셔야 되냐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다만 저희가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그 적정 음주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는 술을 한번 마셨을 때 무조건 신체에서 3일은 쉬어야 저희 신체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정도는 음주를 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과음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불면증 이야기하셨는데 술 한 잔 먹고 이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술 없이 못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장시간에 이러한 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말 너무
정말 잠이 안 온다 싶으면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아니면 가정의학과 가셔서 약물을 조금, 네, 정말 이건 정말이에요. 저희 대상자분들 중에서 나는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술 마신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점을 조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금 13분이 남아 있네요. 자, 그다음에 안 하신 분이 아까 그러면은 윤은지, 이호기, 예, 김선영, 심선웅, 예, 윤은지. 오늘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자의 그런 내면, 뇌, 구강이형, 구강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 또 사실 제가 와인이랑 막걸리가 맛있어서 좀 가끔가다 한 잔씩 그냥 집에서 혼자 먹어요. 그냥 진짜 맛있어가지고 먹는데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류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저희가 마시지는 말라고 안 하세요. 대부분 정상 음주군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전 음주하시라고 3일에 한 번 정도는 마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상담해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음주라는 게, 술이라는 게 즐거울 때 마셔야 되거든요.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조금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는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술은 항상 즐거울 때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즐거울 때 드세요. 네, 네, 즐거울 때 먹습니다. 네, 효기. 알코올에 대해 배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알코올에 대한 위험한 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폭탄주를 말아먹는 걸 좀 즐겨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거 마시면 되게 위험하다고 좀 충고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웅. 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술자리를 거의 안 가봐서 잘 몰랐던 것들이 많았는데 더 경각심을 미리 깨우게 돼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주환, 박효신하고. 네, 일단 그 뇌구조 자료를 보고 저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놀랐고, 아직은 제가 술을 안 먹어봐서 그런데 친구들이 취한 느낌 뭐 이런 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언젠가 자리가 된다면은 힘들 때가 아니라 이제 기쁠 때 그 사람들과 그런 걸 나누는 그런 걸로 한번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술은 글씨를 보면 시옷의 리을이 꼭 뱀 꼬리 같아요. 근데 술 가지고 망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범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술을 어렸을 때부터 자제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강의에 도움 받았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세영 하고님, 윤재현 하고님 가능하실까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혹시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퍼센트로 나와 있나요? 아이고, 이 부분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알코올 중독 완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표통병에 완치가 되었다, 나는 병을 나았다 라고 말하는데 알코올 중독의 완치는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술을 끊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완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단편적인 예시로 내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알코올 의존증이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한 5년 술 안 마셨으니까 지금쯤이면 신체 능력이 괜찮고 나는 한두 잔쯤 괜찮지 않을까? 라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뇌는 손상이 되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재발을 하고 또 회복을 하고 저희 알코올 의존은 재발과 회복이 계속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이, 윤재현.
자, 그러면은 이한영 학우님 나눌 수 있을까요? 정준영 학우님. 예, 더 중요한 일이 계시네요. 예,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강의하시면서 또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시면 한 말씀. 우리 간호사님. 예.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뵈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깊은 내용으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나중에 교육을 나갔을 때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교육을 되게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교육을 할 때마다 몰랐던 지식을 조금은 바로잡게 해주는 게 되게 뿌듯하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은 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오늘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이제 좀 이게 흑문제가 아니고 억제제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알코올 회사를 왜 문을 안 닫게 할까? 알코올 회사가 문을 닫으면 교회도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게 식당 하면서 예, 알코올을 팔아서 식당 그래서 하여튼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은 사회복지 비용에 상당한 것이 또 이 담배세에서 나옵니다.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담배세 갖고 사회복지 비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자들이 많은데 그 그림자 없이 또 이렇게 우리 세상이 또 굴러가지 않는 또 어떤 역설이 참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술도 우리 삶의 역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졌고요. 오늘 이제 앞 시간에 특별한 어떤 그 영역의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외국인 또 어르신들의 들에도 알코올 문제가 깊이 좀 관여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앞 시간에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도 학생들도 그것도 음주와 또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게 다각적으로 조금 더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실은 제가 어느 집 이사하시면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친한 친척이 이제 술을 양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몇 개 갖다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겠죠? 맛있지는 않는데 예, 그거 보면서 저의 뇌가 아직까지는 쾌감 중추를 자극하지 않는 거 보니까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마지막으로 닫는 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가 잠깐요.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민의 원을 넓히십시오. 인간은 우주라는 분리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것과 분리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경험합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이러한 양상은 일종의 감옥처럼 개인적인 욕망과 가까운 몇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를 제한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아름다운 자연 전체를 포용하도록 연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 감옥에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나와 너 사이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전체의 일부고 또 타인의 문제가 실은 나의 문제이고 내 문제가 타인의 문제로 거대하게 이렇게 담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는 번제를 저르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 실은 내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알코올 문제라든지 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을 좀 품고 안고 보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조금 더 더불어서 가는 공동체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잠깐 우리 침묵 한번 하겠습니다. 침묵 한번 하시고 깊이 24번 정도 들으셨다 내쉬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돌아가면서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의 지성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또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마이크를 켜주시고, 예. 자, 다 같이, 자,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나는 나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효기가 궁금했던 시험은 나중에 이제 중간 레포트로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 중간 레포트란 게 어떤 건가요? 그 교수님이 주제를 말씀하시면 그날 당일날 레포트를 아니, 만드는 한 건가요? 일주일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일주일간. 아, 알겠습니다. 예.